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 내가 원할 때 스르르 안기거나 사랑스러운 애교를 보는 평화로운 일상을 상상하나요? 고양이는 독립적이니 여행 가고 늦게 들어와도 부담 없다 생각이 드나요? 매일매일 빗질해주고 여기저기 모래 받친 바닥을 치우는 건 그저 시작에 불과하죠. 심야에 우다다를 하고 울어서 만성 수면 부족을 호소하는 집사들도 많고, 물을 잘 안 먹네, 잠이 늘었나? 무심코 지나쳤던 순간들은 큰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퇴근 후 천근만근인 몸을 이끌고 들어오면 바로 쉬고 싶은데 만져주고 놀아주고 용변을 치워줘야 하는 압박감은 어느 순간 불편한 동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고양이 키우기의 단점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단 하나라도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절대 입양하지 마세요. 첫 번째, 통장주의보. 고양이는 사료와 물만 주면 알아서 크는 동물이 절대 아닙니다. 입양 초기 모래, 화장실, 스크래처 하우스, 이동 가방 등 물품과 캣타워, 캣폴 같은 수직 공간을 마련하는 데만 수십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여기에 모래, 간식, 장난감, 영양제 등은 매달 추가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무서운 건 병원비예요. 아기 고양이 때 백신을 맞고 중성화 수술을 하는 데만 수십만 원이 들어가고 기초 검진비와 구충제도 따로 듭니다. 혹시라도 범백 같은 무서운 병에 걸리거나 유전병이라도 발병하면 수백만 원의 진료비가 들죠. 고양이의 1년은 사람의 생애 4년과 같아요. 아픈 걸 정말 잘 숨기는 동물이기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진을 하는 게 필수라 매년 검진 비용도 듭니다. 고양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과정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는 순하고 쉬운 고양이가 많지만 실제로는 안 그런 경우가 더 흔합니다.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이동장에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녀석, 차 안에서도 개구호흡을 하는 등 시작부터 극강의 난이도가 됩니다. 병원에 다녀오고 스트레스로 더 아픈 녀석들도 많아요. 저희 소미도 병원 스트레스가 심해서 진료 한두 시간 전 진정제를 먹여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도 쉽지 않은 게 병원 마실입니다. 병원 진료가 끝나고 집에 오면 집사가 먼저 파김치가 되어버리죠. 두 번째, 끝없는 청소와 해로운 게 너무 많은 너. 고양이는 말 그대로 털을 뿜어내는 공장입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돌돌이로 완벽하게 떼어냈다고 생각해도 외출하면 어디선가 또 털이 묻어나옵니다. 사실 털보다는 고양이 침에서 나오는 특정 물질 때문에 알레르기로 콧물과 천식을 달고 사는 분들도 부지기수죠. 고급 가죽 소파, 예쁜 커튼, 집을 내 취향대로 예쁘게 꾸밀 수는 있지만 유지될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고양이들의 스크래칭 본능과 우다다 때문에 비싸게 맞춘 커튼은 너덜너덜해지고 타깃이 된 가구와 소파는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인터넷엔 멋지게 꾸며놓은 집에 그림 같은 고양이가 나온다고요? 단언컨대 그분들은 청소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고 해탈의 경지에 오른 분들일 거예요.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향신료, 파마늘, 양파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상큼한 레몬 감귤, 고양이에게 시트러스 계열도 위험해요. 식물을 사랑하는 식집사라고요? 백합, 국화, 튤립, 고구나무, 수선화 같은 흔한 식물들도 고양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괜찮은 식물을 찾아보시겠다고요?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예쁜 꽃, 반려식물은 거의 대부분 치워야 합니다. 향수와 디퓨저를 참 좋아하던 저였는데 저희 집엔 향기 있는 것들은 거의 없어졌어요. 기본 화장품도 향이 거의 없는 걸 쓰거나 바르고 난 직후에는 소미를 안 만지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택이 아닌 생존. 개를 키우면서 힘든 게 산책이라면 고양이를 키우면서 의외로 힘든 게 놀이입니다. 어릴 때는 끈 하나 공 하나에도 신나서 몸을 움직이던 녀석들이 어느새 집량이 몇 년 차가 되면 그때부터는 웬만한 장난감에 꿈쩍도 안 합니다.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캣타워 있으니 괜찮을까요? 수의사들이 말하는 고양이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3가지 중 하나가 놀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육식동물인 고양이가 사람과 함께 집에 머무르면서부터 안 하게 된 게 사냥이죠. 안락한 환경에 양질의 식사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 사냥 본능과 예민한 성격 탓에 쌓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사냥놀이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소미를 키우면서 평상시에 제일 자신 없는 게 놀아주는 거라서 저도 이 부분이 가장 미안해요. 남 집사는 그나마 술래잡기라도 열심히 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장난감을 탐색하는 부지런함, 안 움직이는 고양이를 지켜볼 수 있는 인내심도 장착해야 합니다.
네 번째, 고양이는 예쁜 인형이 아닙니다. 고양이는 꽤 독립적일 것 같지만 사실 집사가 화장실을 가든 주방을 가든 졸졸 따라다니며 감시합니다. 방문이 닫히는 꼴을 못 봐서 문을 열라고 끊임없이 긁고 울어대죠. 특히 집에서 유튜브를 보거나 재택근무를 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으면 기가 막히게 알고 다가옵니다. 모니터를 가리고 눕거나 타자를 치는 손 위에 올라타서 강제로 업무를 중단시키죠. 일을 해야 하는데, 쉬고 싶은데, 밀린 집안일을 해야 하는데 타이밍이 딱딱 맞기가 힘들어요. 이런 게 무슨 단점이냐고요? 반려동물은 내가 원할 때만 귀여워해주고 안을 수 있는 예쁜 인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건 바쁘건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을 우선적으로 내어줘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밥 주고 화장실 치워주고 물그릇 밥그릇 닦아주는 걸로는 안 돼요. 털 빗어주고 만져주고 놀아주고 집사와 교감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 집 방문들은 취침시 빼고는 거의 다 열려 있어요. 소미는 대놓고 방해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제 앞에서 꿈쩍을 안 하고 앉아 있어요. 웬만하면 요구하는 걸 제때 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꿀잠은 언제? 심야의 우다다와 묵직한 모래당번. 야행성인 녀석들은 여러분이 곤히 잠든 새벽에 미친 듯이 집안을 뛰어다니는 심야 운동회를 개최합니다. 신나게 달리다가 자고 있는 집사의 명치를 밟고 지나가는 명치킥은 덤이죠. 배꼽 시계는 또 어찌나 정확한지 아침 일찍 밥 달라고 얼굴을 밟고 지나가서 주말 늦잠은 사치가 됩니다. 알러지가 심한 저희 부부는 소미가 온 첫날부터 분리수면을 습관들여서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고양이와 함께 자는 많은 집사들이 깊은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에요. 고양이는 고단백 사료를 먹기 때문에 대소변 냄새가 많이 나요. 바로바로 치우면 그리 큰 문제는 아니지만 문을 상시 열어둘 수 없는 계절이나 오래 외출하고 돌아오면 냄새가 나긴 합니다. 저희 소미는 가끔 모래를 안 냄새... 건강의 지표이기에 소변 크기나 대변 상태도 관찰해야 하죠. 거기에 2주, 늦어도 3주에 한 번은 전체 모래를 갈아야 하는데 이게 꽤 무거워서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섯 번째로는 여행은 사치.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라 낯선 환경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강아지처럼 가슴줄을 메고 함께 산책하거나 여행을 가는 낭만적인 일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집에 혼자 두면 외로움을 안 탈까요? 전혀 아닙니다. 집사가 안 보이면 분리불안을 느끼고 하염없이 울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결국 2박 3일 이상의 긴 여행은 비싼 펫시터를 부르거나 돌봐줄 가족과 지인이 없는 이상 꿈도 꾸기 어렵습니다. 여행을 좋아하고 반드시 가야 하는 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저희 집도 소미가 오고 나서 8년 동안 두 집사가 동시에 집을 비운 건 1박 2일 딱 한 번입니다. 소미가 어릴 때 많이 아프다 보니 어디를 갈 엄두가 안 났지만요. 그리고 점점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게 됩니다. 야근, 회식, 여행, 집에 홀로 있을 고양이가 눈에 밟혀서 어떻게든 칼퇴근을 하고 전속력으로 집에 달려가고 싶어집니다. 7번째, 나이 들어가는 집사와 피할 수 없는 이별. 마지막으로 가장 무거운 단점입니다. 길 고양이의 3년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만 집 고양이의 수명은 길어야 15년, 간혹 20년 정도까지 가면 대학 보냈다면 좋아할 정도로 많이 짧습니다. 노령모에 접어들 때까지 건강했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타고난 건강 유전자를 가진 고양이가 아니면 취약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음수량, 배변, 약해진 관절과 보충해줘야 할 영양제, 점점 세밀해져야 하는 건강검진 등 미리 대비해야 할 무거운 비용과 마음가짐이 필요하죠. 반대로 집사인 내가 나이가 들고 병들었을 때도 큰 문제입니다. 나 말고 챙겨줄 사람이 없을 때 고양이는 스스로 밥을 찾아 먹고 화장실을 치우지 못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허리를 삐끗해서 제대로 걷지 못할 때도 바닥을 기어다니며 녀석의 밥을 챙기고 냄새나는 화장실을 치워야 합니다. 얼마 전 제가 급성 장염으로 5일이나 입원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소미를 돌봐줄 남집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죠. 예상치 못한 입원이니 정말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고양이를 키우는 건 영원히 자라지 않는 5살 어린아이와 함께하는 삶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무엇보다 가장 두려운 건 사랑하는 고양이와 이별하는 순간입니다.
나의 한 시절을, 20대부터 30대를, 나의 가장 우울한 시절을 온전히 함께한 녀석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 밀려오는 거대한 상실감과 슬픔은 가늠할 수 없을 겁니다. 부모상이나 지인의 죽음 앞에서는 의연했던 사람조차 작은 고양이의 죽음 앞에서는 무너져 내리기도 하죠. 이 지독한 이별의 순간을 온전히 짊어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소미를 키우면서 느낀 건 이 돌봄과 공존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저도 반려동물을 키울 때 제일 두려운 단점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자, 어떠신가요? 통장은 가벼워지고 집안은 털과 모래투성이가 되며 예쁜 가구는 포기하고 꿀잠도 빼앗깁니다. 10년에서 15년 이상 되는 긴 세월 동안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 헌신해야 하죠. 이 모든 단점과 무거운 책임을 뼈저리게 느끼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희생을 나의 삶의 일부로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는 굳은 결심이 섰나요? 정말 단단히 마음먹은 거 맞죠? 그렇다면 당신은 고양이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낼 훌륭한 집사가 될 준비를 마친 겁니다. 미디어 속 귀여운 모습 뒤에 숨겨진 현실을 충분히 고민해보고 부디 책임감 있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아낌없이 모든 사랑을 주며 키우는 집사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만의 고양이 키우기에 고충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